네, 3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비오는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책방에서 하는 북토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가와 마주 앉아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북토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김성아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막 해주실 건데 시작은 세계여행을 2시간 동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밥은 나에 따른 책을 쓰게 된 저자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 참 유명했습니다. 강원동에서. 네, 강원동에서 잘생기기로 유명했었고. 네, 왜 웃으시나요? 네, 잘생기기로 네, 꽤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사고를 치면 안 됐어요. 왜냐면 사고를 치면 일하고 계신 두 분이 오셔야 됐고 근데 그런 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변화라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저도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꿈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직장이에요. 대기업 직장이라는 거는 정말 어렵죠. 둘 다 어렵고 뭐 공기업이든 외국계 다 어려운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이 만족을 하시고 주변에서 입도 덜 타고 그럼 이제 퇴사를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퇴사해서 경찰을 몰고 가다가 이제 황해탄을 들어갔는데 뒤에서 5톤 트럭이 저를 씌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기절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2-3주 동안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회사는 출근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교통사고 나오고 나니까 순간 기절해버리고 눕고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일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세계 일주를 가게 되는데 이제 아시아에 11개국, 그 다음 유럽에 10개국, 아프리카에 9개국 이렇게 30개국 가게 됩니다. 네, 30개국 여행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되면 제 가방이 22kg였거든요. 네, 22kg를 메고 뭐 분장도 했었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뭐 음식도 우리나라만큼 뭐 영양소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 숙박도 저렴하게 자는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체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있었고 제가 실제로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거든요. 여행하면서 바로 그리고 또 인도에서 제가 한 달 내내 배앓이가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거의 하루에 20번씩 매일 갔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이제 절대적으로 약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저는 한국으로 가잖아요. 한국으로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은 지금 제 동기 중에서 과장 진급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과장 이제 할 나이가 된 친구들 당연히 연봉은 올라가고 사회적 책임이 올라가는 나이. 나도 이제 당연히 여러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두려움. 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본격적으로 외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몸과 마음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딪히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이란 감정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우울이라는 감정이 오게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겨내지더라고요. 못 이겨내는 상태에서 계속 여행을 했었고 근데 그 여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가치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관 정말 누가 죄송하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치관이라는 게 없던 사람이거든요. 네, 가치관이라는 게 뭐 있었다면 돈 정도? 네, 그거 말고는 가치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누가 더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치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게 생겼고 그리고 제가 이 책 제목을 답은 나였다 적은 이유가 이 제목 말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도저히 이 제목 솔직히 말해서 괜찮으세요? 이 제목이 솔직히 말해서 딱딱합니다. 대놓고 답은 뭐 좋은 표현이긴 한데 뭐 우리말 답정너?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전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 그런 것들을 제가 겪고 이겨내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현지 애들의 삶에서 눈으로 보고 말하고 배우고 느끼고 행동하고 단계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다시 한국화가 되었거든요. 네.
한국스럽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돈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안은 더 커요. 불안은 더 큰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움은 확실히 내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과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답을 찾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답을 많은 곳에서 찾겠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에서 저는 제가 찾은 답은 나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의 작은 따옴표가 있잖아요. 즉 작은 따옴표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더죠. 네, 대명사 개념. 네, 그러니까 당신, you도 될 수 있고 we도 될 수 있는 나라는 의미라서 결국은 답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변화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억압 가진 채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아마 좀 더 뭐 글이 딱딱하건 그림이 없더라도 좀 더 쉽게 저는 와닿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